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한국 사망원이 1위부터 10위 중에 2개 빼고는 8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들이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 결국 사망률과 비례한다. 살이 찌면서 올 수 있는 질병들이 여러 성인병, 당뇨, 고혈압, 암, 심혈관계, 뭐 성족성 당뇨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사라고 하는 건 신진대사, 물질대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 신진대사, 물질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대사라는 건 인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 물질들을 몸 안에서 먼저 분해하고 합성해서 우리 인체가 생명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들은 다 배출해야 되죠. 이 모든 전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이 신진대사가 원활한 사람이 있고 또 이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대사가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사증후군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고탄수화물 식사예요.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대부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호모시스테인이나 염증성 체질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어떤 타는 영양소만 많이 섭취하고 태우는 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또 식이섬유는 배출해주는 영양소인데 이것의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주로 오고요. 또 정제된 음식이나 인스턴트가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오고요. 비만이 오면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문제가 오기 때문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이 대사가 현저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게 되고요.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수면 부족하거나 운동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식사, 과식, 뭐 급하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이게 일종의 고구마 뿌리처럼 하나로 그냥 줄줄줄 다 이렇게 줄줄줄 다 그냥 고구마 하나를 뽑으면 다 함께 딸려오는 것처럼 딸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발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다 열매처럼 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즉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혈압이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혈압이란, 자, 대부분 병원에서는 140에 90 이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정상은 120에 80이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140에 90을 정상 범위에 둬도 무관하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체질에 따라서 120에 80의 압력으로는 말초까지 혈액이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150에 95 정도가 고혈압 관리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120, 140, 120은 수축기 혈압을 말하죠.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 즉 내가 심장에서 수축기 혈압을 내보낸다라고 하면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 즉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이 높다라고 하면 혈관벽이 손상받을 확률이 높겠죠. 찢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항기 혈압이라는 건 다음 수축기 혈압이 뛰기 직전에 가장 편안하게 씌워준 상태, 이것이 90이나 95, 100 정도 되어버리면 불과 50 차이지만 굉장히 심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쉬어주지 못하고 계속 뛴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은 우리 심장의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도관 파이프가 오래되면 녹이 끼는 것처럼 혈관도 당연히 노화되면서 좁아집니다. 그래서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는 보내고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이 바로 압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처음에 수도관이 깨끗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수도관에 찌꺼기들이 많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우리 인체도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래서 당연히 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혈관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관리하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0에 80은 대부분 젊었을 때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140에 90 정도는 사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 생활습관을 좀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이때부터 병원 가서 약으로 관리가 들어가 버리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혈압 약은 대부분이 혈관 확장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혈관 확장제를 일종의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혈관을 확장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확장해주는 약이 없으니까 수축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강한 압력이 압력이 그 상태로 평소에는 뭐 조금 140, 150에 90이어도 별 무리가 없는데, 오래 바람이 들어있던 풍선은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헐거워져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은 평생 관리하면서 한 번 먹은 거는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약 먹는다고 치료되는 건가요? 치료약인가요? 아니죠. 단지 압만 낮추는 거라는 거죠. 혈관을 확장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먹지 않으면 혈관이 헐거워진 상태에 압을 낮춰주는 것이 없어져, 약을 먹지 않으니까 그대로 압이 가해지면서 이때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좀 생활습관 바꾸기로 먼저 우리가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청소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혈관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그럼 이 혈관이 이 찌꺼기가 쌓이는, 즉 혈관이 탁해지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한번 알아볼 텐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는 일이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선 우리가 굳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설픈 답변이죠.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이 이동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 방향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은 합성이 되는데, 합성이 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혈관으로 보내어지는 방향에 있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청소부라고 하는 이유가 혈관에서 일을 하고 쓰이고 나머지를 간으로 이동시키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청소부가 당연히 맞는 것이 혈관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더 많은 것이 좋고 LDL 콜레스테롤은 적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H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HDL은 한 분자에 자기 2배 이상의 LDL 콜레스테롤을 데리고 간으로 가서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인의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총 콜레스테롤은 보통 200 정도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LDL은 100, HDL은 60. 그래서 총 120에서 130 정도를 정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성 지방은 15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부에서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생성이 되는데, 중성 지방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건 탄수화물을 먹고 난 뒤에 에너지 사용되고 나머지를 지방에 저축하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지방이 중성 지방이죠. 그래서 중성 지방이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탄수화물 저탄식을 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레스틴, 그죠?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하는 레스틴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저탄식을 하면서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주는, 즉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가장 탁월하게 하는 것이 오메가3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콜레스테롤은 인체에서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얘들이 너무 과잉되는 것이 문제죠. 일을 하고 과잉되게 많이 먹거나 간에서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세포를 보호합니다. 세포막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막, 우리 몸은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막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70%를 세포막을 유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죠. 즉 세포막이 건강하면 필요 없는 물질들을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스마트하다는 거죠. 세포막이 가장 스마트해지는 방법이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을 때는 이 세포막이 스마트해서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들여보내지 않고요. 세포 안에서 또 제거돼야 될 것들을 잘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호르몬의 생성, 호르몬 생성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 가족력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음식 습관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여성들이 좀 여성 이렇게 이렇게 외모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잘 공급돼서 여성하지만 이게 자칫 남아도는 것이 당근 많아질 수 있고, 이것이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 D 합성을 돕죠. 요즘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특히나 현대인들은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거나 거의 지하에서 생활하거나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원래 피부 세포에서 수용체가 있어서 햇빛을 통해서 수용을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환경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지만 이 비타민 D 농도가 낮을 때에는 대부분 암 환자의 90%에서 비타민 D 농도가 40에서 50%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감기도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많이 걸린다라는 걸, 그래서 면역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다.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것도 비타민 D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것의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LDL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LDL이 더 높아지는 이유를 특별히 살펴봤더니, 이 옆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일 때 LDL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경변, 경화 가면서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알코올성 지방이 간에 있다라는 건 간에서 어떤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즉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못하지만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간의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어떤 수치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또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HDL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간에서 그 카운트를 못하는 거예요. 간이 손상됐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출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간의 기능과 아주 연관이 깊다라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면 간이 좋아질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거나 어떤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을 때, 가음, 가식, 흡연, 운동 부족 이럴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요. 또 지방이 가다할 때, 지방이 가다하다 이 말은 트랜스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아닌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포화 지방산에는 콜린계, 포스파티딜 콜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더 LDL이 청소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 습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이 담즙이 이것도 이제 다음에 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더 나가면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그 대변에는 담즙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빨리 배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72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암 물질로 전환돼서 세포막이 손상되었을 때 체내로 다시 유입이 돼서 아주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담즙이 식이섬유가 잘 배출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배출이 됐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시 담즙을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담즙을 만드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니까 콜레스테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H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기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으로 유전적으로 흡수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콜레스테롤이 아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형 당뇨처럼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이용이 잘 안 되는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체질이 있더라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균형이 깨지고 대사증후군일 때 또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시간상 빨리 지나갈 텐데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원인 이거를 한번 여러분 꼭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공유할 텐데 왜 염증 체질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지, 왜 염증과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 여기 자세히 다 적혀 있거든요. 간 기능 뭐 이렇게 했을 때 다 있으니까 과식 이런 거 원인이 뭔지 기전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혈압 솔루션을 사실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고 저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장으로 고혈압 솔루션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전을 과거에 저희 리더들은 막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요 한 챕터에 우리가 지금 PPT 제가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한 챕터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30분 안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서 컨설팅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저는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혈관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것은 이런 것이고 나쁜 것 이런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은 방향이 달라서 나쁜 거라고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해요. 그죠? 물이 혈중의 98%지만 이 물의 여러 가지의 그 좋지 않은 나쁜 것들은 아메 이스프링처럼 미네랄이 있는 알칼리수를 섭취했을 때는 얘가 펴져요. 이렇게 묽어져요. 연해져요.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의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셨을 때는 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응집이 되더라는 거죠.
이 응집된 것이 피덩이가 되고 이 피덩이가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갔을 때는 심각한 중풍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훈련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약은 되도록이면 적어도 150에 한 160에 100 정도, 이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60에 100 정도, 그 이상일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160에 100 정도일 때는 빨리 운동 습관, 식이 습관, 그다음에 우리 유치리 라이트를 통해서 이 솔루션을 접한다면 분명히 혈압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는 고혈압 약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심각한 이런 어떤 부작용을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약은요, 우리 예를 들면 ACE 저해체라고 하는 게 혈관 수축을 막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혈관 평창제, 혈관 확장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코크텐 같은 경우는 먹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혈관의 압력을 13mmHg는 낮춰주는 힘이 있습니다. 즉, 이 약을 먹기 전에 빨리 코큐텐이라든지 우리 솔루션이 들어가면 13mmHg라고 하면 160일 때 150, 147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빨리 우리 고혈압 솔루션을 제대로 믿고 그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헬핑 피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분 진정 내가 실력이 있다면 헬핑 피플, 리버 베터 라이프 맞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고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뇨제를 사용할까요? 혈중에 그 혈액 양이 많아지면 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량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해지겠죠. 수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덩어리가 생길, 피떡지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좀 우리가 헬핑 피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 솔루션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해결책은 뭔가?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뇌졸중이나 중풍이죠. 자,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혈관의 탄력을 높여 놓으시면 돼요. 고급진 고무풍선은 아무리 세게 불러도 터지지 않지만 좀 헐거워진 고무풍선은 살짝 불어도 터지죠. 우리 혈관은 콜라겐 조직이에요. 마치 고무 조직 같아요. 그래서 혈관 탄력이 좋은 사람은요, 혈압이 어지간히 높게 혈관에 부딪혀도 터지지 않다고요. 조금 혈관에 막힌 것들을 이렇게 부풀면서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저처럼 부딪히면 바로 멍이 드는 분들은요, 혈관의 탄력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딪혔는데 그냥 계속 멍이 드는 분들은 빨리 단백질과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셔서 이 콜라겐 조직을 빨리 탄성을 키워 놓으셔라라는 신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해줘야 되겠죠. 아까 이뇨제를 사용해서 혈류량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면 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피떡지가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혈압약을 먹더라도 오메가3를 먹어서 피를 묽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혈관 청소 해주셔야 되겠죠. 아까 콜레스테롤이나 이미 피떡지가 돼서 동맥 경화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유치레라이트 솔루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레스틴 안에 있는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하는 게 한 몸체의 친수성과 친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 이유가 혈액이 90%가 물이기 때문에 기름은 쉽게 흐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레스틴은 양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잘 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달 정도만 정말 하루 4개를 충실히 먹는다면 혈관 청소는 정말 가장 퍼펙트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혈중에 동맥경화, 즉 척혈이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이 무덤 같은 경화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같이 마늘 속에 있는 DAD라고 하는 게 다이알릴 달설페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그것을 삽질하듯이 녹여내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을 잘 안다면 진정 헬핑 피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스틴은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한 2달 정도 지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혈관에 있어서 처음 혈관 질환의 시장은 호모시스테인이죠. 그래서 혈관 속의 강도라고 하는 게 호모시스테인. 이 호모시스테인이 왜 생기냐면 우리 음식 습관,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들을 먹었을 때 비타민 B군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이 사용되고 나머지가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즉 비타민 B군이 많으면 호모시스테인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타민 B군, 과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안에 비타민 B군이 그 살 안에 있었지만 사료 먹고 요즘에는 햇볕 못 보고 사는 동물에서는 비타민 B군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육식을 자주 하는 분들은 비타민 B군 반드시 섭취하셔야지 혈관 속의 강도, 유리가루라고 하는 호모시스테인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혈관 질환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죠. 이 기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갈리기가 달살페이드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에 탄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콜라겐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단백질을 먹어라라는 자료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 아까 혈관 수축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완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돕는데 이게 코엔자임 Q10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드셔줘야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코엔자임 Q10을 먹지 않으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이 간에서 합성이 절대 안 됩니다. 눌러버리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코큐텐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품 공부를 해보시면 코큐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이 첫 번째 많이 안 먹어주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늘 피곤하게 돼요. 또 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난 찌꺼기를 즉각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코큐텐인데 청소가 안 일어나거든요. 세포 안에서. 그러면 그 세포 안이 망가지게 되면 죽은 세포,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중성지방을 낮추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꼭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 솔루션은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또 이야기하는 또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단백질과 비타민 C가 콜라겐 조직, 혈관의 탄성을 높여서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맑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요.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LDL 청소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레스틴은 이미 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장 빠르게 청소해 주는 것이고, 갈리기는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이 혈관 무덤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한다. 밀크시슬, 간이 건강하지 않고는 콜레스테롤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혈관 질환, 고혈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크시슬을 통해서 간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코큐텐은 말씀드렸죠. 이 WX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혈중에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들이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어요. 산화가 되지 않으면 혈중에 좀 양이 오버돼 있더라도 눌러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성, 지질 성분들의 산화를 억제하는 WX까지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고혈압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 PPT는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팀과 함께 같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수 리더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